뭐라고?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하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이젠 됐어요.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뭘 망설이시죠?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막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예,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하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나름 자기가 합리화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파수꾼 다가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촌장은 살짝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죠. 어린 사람이 이렇게 따박따박 대들면 화가 날 만도 한데 잠시 침묵을 지키며 마음을 다스리는 용의 주도하고 교활한 면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화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말하기 전략을 바꾸죠.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갑니다. 사실 우습다. 있지도 않은 이리떼를 만들어 놓고 마을에서는 이렇게 연극하고 시쳇말로 생쇼하고 언제부턴가 나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랬더니 파수꾼 단은 촌장이 마음을 바꾸는 줄 알고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그럼 저와 같이 막루에 올라가서 진실을 외쳐요. 촌장도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래! 외치마! 근데 외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파수꾼 단은 촌장이 함께 진실을 외쳐준다고 하니까 긴장을 풀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촌장이 밑밥을 깔기 시작하죠. 일부러 파수꾼 다 들으라고 큰 잔말을 하면서 혼자 고민에 빠진 척.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이라는 진실만 갖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이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촌장은 파수꾼 다가 열정 넘치고 똑똑하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점을 파고듭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지만 이리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과연 질서가 잘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파수꾼 다에게 없었거든요. 파수꾼 다가 뭘 망설이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촌장이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진실을 외치긴 할 건데 난 아직 안심이 안 되어서. 그러면서 행동은 어때요? 혀가 날름 나왔다 들어가죠. 여러분들 무슨 표정인지 알죠? 친구 속일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찡긋하는 그런 느낌. 촌장이 거짓으로 고민한 척 연기한다는 걸 우리는 이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진실을 외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서 도끼를 들고 온다잖니. 속은 것에 흥분한 사람들 손에 도끼가 들려있으니 속인 나를 죽이려고 할걸? 아니 꼭 죽일걸? 여태까지 이리떼한테 물려 죽은 사람은 없는데 진실을 알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이것도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죠. 추측성 발언을 기정사실인 마냥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하지만 촌장의 연기에 속아 긴장도 풀고 마음의 경계도 다 무너진 순진한 파수꾼 단은 살인이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촌장은 더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난폭하고 격앙된 말투로. 그러면서 자기가 도끼에 찍혀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 흘러내리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감정적으로 파수꾼 다를 자극합니다.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도록 파수꾼 다의 불안감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죠. 파수꾼 다는 완벽하게 촌장의 페이스에 말려듭니다. 그리고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해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흰구름이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꼭 오늘은 진실을 외쳐야겠냐고 넌지시 떠봅니다. 그랬더니 파수꾼 다는 단호하게 그래도 오늘 꼭 외치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촌장은 파수꾼 다의 그 단호한 믿음과 의지를 꺾으려고 시도합니다. 넌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리고 넌 네가 외치려고 하는 진실에 대한 믿음도 없어. 오늘 외치지 않으면 흰구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하면서요. 파수꾼 다는 이제 촌장의 말하기에 완전히 설득당해버리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파수꾼 다에게 촌장은 쐐기를 박습니다. 오늘은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일은 너를 따라 함께 진실을 외치겠다 하면서 거짓으로 타협을 하죠. 파수꾼 다를 방심하게 하고 작은 틈을 만들어서 파고들어 점차 굴복시키는 용의주도한 모습. 소름 돋죠. 자, 이제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설득당했고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또 허치였습니다.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그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죠.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주렴. 고마워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요?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1위의 습격 때까진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이제 하강 단계인데요. 파수꾼 나가 들어옵니다. 촌장 빌런과 파수꾼 다의 갈등은 파수꾼 다의 패배로 끝났으니까요. 촌장에게 아부를 떤던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의 얼굴을 보고 아픈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촌장은 파수꾼 다는 열병을 앓고 있고 이 병은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 다는 열이 올라서 아픈 게 아닌데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과 또 촌장의 말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부조리한 권력과 질서에 대한 비판의식과 또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뿐인데요. 그렇지만 촌장은 그런 순수함과 열정은 젊은 시절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열병 같은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금방 잃어버릴 식을 순수함과 열정이라고요. 이제 파수꾼 나는 돌아보다가 흠칫 놀라는 연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죠. 촌장과 파수꾼 나는 관객석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마을 사람이 되는 순간이죠. 왜냐면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무대 위에 몰려오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나타낼 수 없어서 관객들을 무대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촌장도 뻔뻔하게 관객들을 대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연설하듯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관객들이 내가 무슨 마을 사람이냐, 나 관객인데 해버리면 연극이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관객들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2차 시대 보았던 희곡의 관습, 희곡의 컨벤션, 배우와 관객 간의 묵계, 약속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문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무대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객이 무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더 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죠. 갑자기 무대에서 자기들끼리 연기하던 배우들이 갑자기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면 주의가 환기되면서 더 집중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파수꾼 다가 이리떼인지 흰구름인지를 이제 외칠 건데 아마 촌장에게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수꾼 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파수꾼 다는 이제 결정의 순간에 섭니다. 지시문에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가도록 연기를 주문하는데요. 마음의 내적 괴로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길게 침묵을 지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르짖는데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면서 결국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 권력에 굴복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하수인이 되어버립니다. 촌장은 파수꾼들과 함께 한바탕 이리떼 연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막루는 유지해야 하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하고 눈엣 가시 같았던 운반인, 수다쟁이 운반인도 처벌해버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 종료를 시키기 위해 이리떼가 여러분들을 물어뜯으러 오니까 얼른 흩어지라고 해산하라고 합니다. 이제 촌장의 하수인이 된 파수꾼 다는 어떻게 될지 남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난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고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나 좀 보자.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네? 마을엔 오지 마라.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요, 촌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돛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막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떼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개막하지 못했지만 이제 곧 개막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 프로야구 같은 걸 보면 개막한다, 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개막이나 대단원이란 말은 희곡용어에서 따온 말인 거 다 아시죠? 이제 촌장은 파수꾼 다를 으슥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파수꾼 다도 한 배를 탔고 자신의 거짓말에 동참한 공범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다시는 진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보복합니다. 이제 자기 하수인이니까 단호하고 냉정하게 일생을 막루해서 썩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파수꾼 다의 복잡한 신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거대한 권력의 진실을 추구하는 젊은 열정과 순수함이 꺾여버린 그 시대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거친 바람소리, 음향효과를 쓰죠. 그러면서 파수꾼 다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며 체제에 순응한 하수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자, 이제 교과서 50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작품의 형상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와 인물의 상징성을 짚어보고 이 작품이 그리고자 했던 아이러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에서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촌장과 파수꾼 다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려지는지 주요 소재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소재로 다룬 것은 이리떼, 흰구름, 양철북이죠. 먼저 이리떼. 촌장은 이리떼에 대한 군중의 두려움을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했습니다. 파수꾼 다에게 이리떼는 실체 없는 허상이었을 뿐이고요. 흰구름은 파수꾼 다가 새벽에 막루 위에서 이리떼 대신 본 것이죠. 촌장에게는 감춰야 할 진실이고 파수꾼 다에게는 모두가 알아야 할, 밝혀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할 때마다 치던 양철북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도구였고 파수꾼 다에게는 그저 사람들을 속여서 두려움을 커지게 만드는 도구였을 뿐이죠. 다음은 파수꾼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회의 모순점을 말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공포와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공포 영화를 보면서 차분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치고 난리나고. 근데 재밌는 건 있지도 않은 이리떼에 의해 사회 전반적으로 공포심이 조장되지만 그 때문에 마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진실과 은폐입니다. 감추어진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결국 권력자의 회유에 넘어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조해버리는 그 시대적 모순을 이 작품에서 그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 작품은 1972년 계엄령과 함께 10월 유신이 단행되었던 197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닉슨 독트린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외교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당시 군사정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력하게 확대하고 종신집권이 가능한 유신 헌법을 만들었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을 이유로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당시 헌법에 명시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을 초월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신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바로 파수꾼은 당시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촌장과 파수꾼 그리고 이리떼 등의 소재를 통해서 풍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은 인물의 태도와 성격을 이해하는 활동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진실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정리해 볼 겁니다. 먼저 괄호 1번에서는 파수꾼 다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그렇죠. 황야에 이리떼는 없고 흰구름만 있을 뿐이라는 진실이죠. 괄호 2번은 진실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촌장의 예시가 있으니 보고 파수꾼 나와 파수꾼 다의 태도도 정리해봅시다. 파수꾼 나는 있지도 않은 이리떼가 계속 있다고 믿고 평생 양철북을 쳐왔고 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수꾼 다는 처음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촌장의 회유와 위협에 넘어가서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촌장의 성격을 파악해 볼 겁니다. 질문 1의 예시를 보고 비슷한 방식으로 답하면 되는데요. 질문 2는 파수꾼 다를 대하는 촌장의 태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리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도끼에 찍혀 죽을 거라면서 동정심과 공포감을 유발하고 나중에는 상대방을 회유하죠. 질문 3은 촌장이 진실을 감추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봤네요. 왜 알리지 않았나요? 질서 유지라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 결국 딸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였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촌장의 성격은 어떤가?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용의주도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가지 생각나는 성격을 적을 수 있겠죠. 다음 문제는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활동인데요. 촌장의 말을 읽어보면 촌장은 거짓이라도 내세워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파수꾼 단은 진실을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서 갈등의 양상과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적어볼 건데요. 괄호 1번에서는 갈등의 원인과 진행, 해소는 어떻게 되었는지 양상을 적어봅니다. 갈등이 발생한 것은 파수꾼 다가 새벽에 막루에 올라가서 이리떼가 없다는 진실을 깨닫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서 생겼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촌장이 파수꾼 다와 설전을 벌이고요. 그러다가 파수꾼 다가 촌장의 논리에 굴복하고 하수인이 되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이런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작품의 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촌장 자신의 실력과 구성원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통해서 유지되는 권력이 아니라 실체 없는 이리떼에 대한 공포심과 거짓말로 유지되는 권력을 풍자했고요. 두 번째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과 그 의지가 결국 꺾여버리고만 해 그런 시대상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 나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비판의식 없이 촌장이 시키는 대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 때문에 결국 촌장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고 강화되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했겠죠. 자, 3번은 극갈래의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연극 대본이 아니라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극갈래의 한 종류인 시나리오를 볼 건데요. My Little Hero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볼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괄호 1번, 갈등하는 인물과 갈등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갈등하는 사람은 일한과 구상무이고요. 갈등의 내용은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떤 소년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괄호 2번인데 그럼 시나리오와 희곡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결국 극갈래의 특징을 물어보는 활동이죠. 첫 번째로 상영이든 상연이든 공연을 전제로 하는 대본이라는 점. 두 번째는 서사갈래처럼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그 갈등을 서사갈래와 달리 서술자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한다는 점. 네 번째는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로 지시문은 괄호로 되어 있는 배우의 연기와 행동을 주문하는 동작 지시문과 무대 장치나 효과 등을 지시하는 무대 지시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시대 얘기했던 것처럼 공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자 극갈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서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요. 파수꾼에서 관객들을 참여시키는 장면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영화로 바꾼다면 어떨까? 먼저 공간의 제약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나 운반인을 관객들로 대신 처리했던 부분에서 실제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단역 배우들이 출연했겠죠. 또 촌장의 얼굴과 식량 운반인,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교차 편집해서 좀 더 극적인 표현도 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극갈래라고 하지만 연극이냐 영화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극갈래의 특징을 파수꾼이라는 희곡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던 영화나 연극, 뮤지컬의 뼈대가 되는 그런 대본을 실제로 보니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복잡하죠? 다음 시간에는 문학의 갈래 마지막인 교술갈래의 이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Cause you